일본 사드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보내드리는 연속 보도. 오늘은 교감이 섞이는 기지 건설 이후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국무총리를 태운 차와 성주 주민이 탄 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두고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이 젊은 층이 모여드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름을 내건 젊은 취향의 수제 햄과 소시지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고등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정부 때문에 안동 간고등어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간이 대대적인 환축 행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한 달간의 날씨 전망을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폭염 수준은 아니겠지만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대구 30도, 안동 28도, 김천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된 지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전망을 보시면 일단 7월의 마지막 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날들이 많겠고 8월의 첫 번째 주에는 덥고 습한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또 8월의 두 번째 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휴가 계획에 날씨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그 파장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차질을 빚고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의 한 산업단지에 터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구와 가까운 데다 분양가가 높지 않아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문의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낸 일부 매수자들은 계약금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사려다 그만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0% 그러면 700에서 800만 원 사이인데 그 돈을 벌어서라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또 몇 건, 한 3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류를 하겠다는 분들도 한 2-3건. 성주군은 참외농사 연수익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중국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이를 위해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자매 결연을 추진해왔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10월에 중국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으로부터 소식이 끊긴 겁니다. 성주하고는 교류 자체를 끊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매일도 안 와요 지금 중국에서. 성주 주민을 위한 음악회와 성주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설명회 등 각종 사업이나 공연이 잇따라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려되고 있는 주민 피해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본 교감이 섞이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건설 뒤에도 뒤따르는 문제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감이 섞기에 미군 레이더 기지는 5헥타르가 넘는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3.5헥타르 규모인 일본 자위대 일부 땅을 미군에게 내주었고 그 자리에 사드 레이더가 들어섰습니다. 레이더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위대는 바로 옆 땅으로 옮기기 위해 새로 부대를 짓고 있습니다. 向こう正面のやつ、あれを潰してこっち新しいの。それから今もう取られてるんですけど大きなアンテナがあって、それをもう一回立て直すんです。 미군은 2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민들로부터 땅을 빌렸는데 주민 한 명이 반대해 미군 부대 터는 이빨 빠진 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反対ということが神に立てつくというようなことはとてもできないというのがやっぱり潜在的にあるし、 一人だけ反対するとみんなから
抑えていかなければ。 기지가 들어서기 전 설명회가 열리고 온갖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됐지만 기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부의 대응 태도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でそういうことで情報が遮断をされてる。で防衛局から出てくる情報はもうほとんど中身がないんですね。 군기지가 들어서고 나면 그것도 사드같이 미군의 주요 전략 시설에서 땅이든 시설이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는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민들의 많은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성주에 사드 배치 설명회를 하러 왔던 국무총리를 태운 차와 성주 주민이 탄 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두고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당시 경찰을 조사하면서 관련 블랙박스 유무와 공개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논란과 쟁점,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국무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성산포대 진입로에 서 있던 이민수 씨의 차 뒷부분을 밟고 사라진 직후 모습입니다. 20부부와 아이 3명이 타고 있던 차에 경찰관 3명이 접근해 발과 해머로 유리창을 부쉈고 곧바로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유리창을 깬 김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사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대응이 정당했는지 사고 상황은 어땠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김경위는 답을 피했습니다. 지방청에 오늘 같은 자료에서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유리 파편에 팔을 다치고 사고 충격도 있었지만 현장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치고 가고 사람이 다치고 애들이 놀래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은 제가 그냥 공무집행 방해라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도 경찰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사고 지점 앞에 선 순찰차가 정면을 비추는 장면은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씨는 뺑소니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유리창을 계속 깼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차량에 대한 손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폭력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주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한 주택가에서 5톤 화물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봇대 2개가 잇따라 넘어지면서 인근 주택 등 15곳이 정전되고 주차된 승용차 2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모습 이제 낯설지는 않죠. 포항의 한 전통시장도 젊은 층이 모여드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시장의 이름을 내건 젊은 취향의 수제 햄과 소시지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시장통은 더욱 젊어질 예정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텍 대학생들과 인근 지곡동 주민들이 단골인 포항시 효자시장 상가입니다. 대학가에서나 볼 수 있는 카페형 독립 책방이 현대적 감각을 뽐내며 들어서 있습니다. 책과 차, 각종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근 포스텍 학생과 주민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렇게 널찍하게 준비된 공간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책방을 중심으로 젊은 유동 인구가 늘면서 인접한 골목에는 젊은 감각의 음식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학생들끼리 SNS라든지 자기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계속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매일매일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자시장 한켠에서 시작된 이런 작은 변화에 더해
올 연말쯤이면 시장 전체가 더욱 젊어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젊은 취향의 최고급 수제 햄 소시지를 개발해 시장 대표 먹거리로 키워나가는 사업이 착착 진행돼 오는 11월쯤이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조리장, 공동판매장으로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소시지 공장을, 가공 공장을 이제 조성합니다. 햄 소시지 특화 사업이 성공하면 젊음의 거리도 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젊은 층이 북적이는,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신선한 시도가 힘든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안동 간고등어, 이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유명한데요. 이 간고등어가 동일본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세먼지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수상동의 한 간고등어 가공업체입니다. 올 들어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다 이달 들어 아예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동일본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세먼지의 충격으로 간고등어 업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이후 간고등어 홈쇼핑 방송이 중단되고 백화점과 쇼핑몰 매장의 매출은 전년보다 40~50% 떨어졌습니다. 90만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총 12개 업체 중에 한 7개 업체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 이번 미세먼지 파동을 해 가지고 한 3개 업체 정도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군데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는 조리 시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오인돼 소비가 급락한 것입니다. 요리 때 창문을 열어놓고 후드까지 가동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입니다. 후드를 가동하거나 환기한 경우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 평상시 수준이 한 90% 이상까지도 떨어져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전혀 문제는 없죠. 심리적인 문제로 소비와 매출이 떨어지자 안동시와 상공회의소 등 민간은 오는 20일 낙동강변에서 안동 간고등어 국민 선포식과 함께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동 간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 국민 생선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 밥상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FTA로 한때 폐원 위기에 내몰렸던 영덕 복숭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판로 걱정이 없다 보니 재배 면적이 늘었고 처음으로 수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특산물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 16농가가 5헥타르의 새로 과수원을 조성할 정도로 선호 장목이 됐습니다. 5년 전 190헥타까지 줄었던 재배 면적이 올해 285헥타로 늘었습니다. FTA 걱정으로 폐원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영덕 복숭아가 경쟁력을 얻은 데는 대대적인 품종 개량 등 각고의 노력 때문입니다. 중국산에 밀리는 가공용 품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당도도 높고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품종으로 꾸준히 개량해 왔습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이제 갱신을 해서 나무가 4~5년이 되었는데 나무가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서 해마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덕 농협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다음 달 동남아로 2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국내 시장은 한계이기 때문에 판로로 다변하고 그 영덕 복숭아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숭아는 8월이면 수확이 끝나 11월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과 등 다른 과수에 비해 노동력이 덜 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복숭아가 영덕 농민에게 다시 효자 장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한 대구에 최초로 전기 상용차 공장이 들어섭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전기 자동차 업체가 대구 투자를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화물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상용차가 퇴출된 이후 약 20년간 완성차 공장이 없었던 대구시. 자동차 부품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들 뿐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알기에 대구시의 꿈은 번듯한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인 DIC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4만 제곱미터에 5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의 전기 상용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대구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랜 기간 전기 자동차와 자율형 자동차에 기술 투자를 해온 끝에 1톤 전기 화물차 개발에 성공한 DIC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등 대구의 풍부한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높이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DIC는 내년 하반기부터 500여 명을 신규 고용해 우선 1톤 화물 택배용 전기 상용차를 생산하고 앞으로 다목적 전기 관리차와 전기 스쿠터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7년서부터 소량의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지금 물류회사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할 계획이 있고요.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한 3,000대 이상의 볼륨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역점 추진 사업인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R&D 그리고 테스트 베드 그리고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국내 최초의 전기 상용차 생산 기지라는 브랜드를 갖게 된 대구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전기차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경북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전달보다 779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400억 원이 늘어났던 전달보다는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반면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전달보다 3,500억 원이 늘어나 49억 원 감소를 보였던 전달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여신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전달보다 증가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미지역 조직폭력원 등 10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 호영이파 조직원 등 추종 세력들인 이들은 가출 여중생 14살 A양 등 4명을 인터넷 가출 카페로 유인한 뒤 여중생 1명당 조직원 2-3명이 함께 생활하며 스마트폰 어플로 조건 만남을 알선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 폭력배들에게 빼앗긴 가출 여중생을 데려오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학원 운영 집중점검에 나서 343개 학원 가운데 31개 학원에서 36건의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교습비 임의 변경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가 9건, 교습 시간 위반이 4건 등이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석 달간의 기도 기간을 거친 5개 가격 표시 위반은 없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불법 사례로 적발된 33건에는 벌점,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구미시 장천면의 마을 정자에서 주민 59살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주민 6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전력이 송전 변전설비 주변 지역 마을에 지원해주는 보상금의 사용처를 얘기하다 B씨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경찰은 마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사건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지난 15일에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오염도가 모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수인성 질병과 관련된 수질 관련 2개 항목과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카드뮴, 비소, 수은 등 5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오염도 조사 결과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경주 지역 미등록 야영장 단속에 나서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유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불법으로 야영장을 만들어 매년 수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북 지역 가운데 경주에 가장 많은 미등록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대구 30도, 안동 28도, 김천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된 지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청도 19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봉화는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